안녕하세요. 제 컨텐츠 중 교육용 컨텐츠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 돌출 컷, 돌출 그리고 회전 컷에 대한 이제 응용하는 편으로서 생성되는 생성 도구들을 좀 더 활용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3차원 형상을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의 기능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품 도면을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품은 금형이라는 부품에 들어가는 표준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부품은 위에서 봤을 때는 회전체, 위에서 봤을 때는 원형인 모양이고요. 단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직사각 형태의 단면 처리가 되어 있고, 볼트 구멍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경사가 들어가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면을 봤을 때 3차원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어떤 식의 기능을 써서 어떻게 먼저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도면을 보았을 때는 1차적으로는 평면에 있는 형상을 먼저 구현을 하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회전이라는 기능을 쓴다면 회전이라는 기능을 써서 단면을 먼저 스케치를 해서 회전을 해서 만들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거를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져 있는 도면을 보고 우리가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을 파악을 할 때 먼저 설계 구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설계 구도. 그러니까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면도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죠. 돌출. 그 다음에 돌출 컷.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회전 컷. 요렇게 이제 3차원 형상을 표현하는 기능이 한정돼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면에서 충분히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건지 계획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평면에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스케치 요소를 해서 돌출 형태로 그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뭡니까? 자, 다음 단계에서는 베이스를 먼저 형성시켜라. 베이스. 큰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베이스 생성. 그죠? 베이스 생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큰 덩어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회전체가 되는 부분이 바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베이스는 단면으로 봤을 때, 여기는 단면으로 봤을 때는 굳이 회전을 안 해도, 그죠?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생성을 어떻게 돌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3차원 형상을 표현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돌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 봐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솔리드웍스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우선 템플릿으로 먼저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평면도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에서 스케치를 실행을 할 거고요. 자,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니 원의 기능을 써서 일단 그죠? 대충 하나 만들었고요. 전체 크기가 100이었습니다. 100인 원의 크기로 완전 정의를 해서 일단 베이스 영상을 만들도록 하죠. 스케치 종료 했습니다. 자, 돌출 보스 베이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높이가 20임을 알 수가 있고요. 20. 자, 베이스는 만들었습니다. 베이스는 만들었고요. 자, 원의 형태의 부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화면을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베이스는 이렇게 이제 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3D 형상으로 구현해냅니다. 우리가 배웠던 기능 중에 세부적인 거를 표현하려면 일단 우선 이거 볼트 한번 볼까요? 볼트 자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볼트 자리는 회전 컷이 필요하겠죠, 그죠? 회전 컷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컷을 통해서 만들 거고요.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볼트의 요 모양 자리는 회전 컷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회전 컷으로 작업해야 될 게 안에 내부가 이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도 회전 컷으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경사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도 회전 컷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스케치 요소를 어디다가 할 거냐면 평면도에서 작업했으니까 이제 정면도에다가 고맙게도 딱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면도에다가 스케치 실행을 해서요. 자, 먼저 한쪽 부분에 우리가 보여줬던 볼트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를 파낼 겁니다. 자리 형상을 만들 건데, 자, 자리 형상은 일단은 원점 기준에서요, 중심선을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초적이긴 하지만, 자, 이쯤에서 작업을 이렇게 딱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치수로, 그죠? 전체 길이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전체 길이로 표현해 주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길이가 요 선분에서 요 선분까지가 40 정도 나오네요. 전체가 80이니까요. 그래서 40 정도 입력을 해서 위치를 잡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쪽 끝에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요. 우리가 앞에 이제 학습하면서 만들었던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안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일치시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닫힌 형상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됐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닫힌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스케치만 재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전체 길이가 7입니다. 그죠? 7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부분이 11 정도 나오니까 11 정도 값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역시나 여기가 7 정도
나오네요. 여기가 7 정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죠? 완전 정의가 되었습니다. 완전 정의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회전 컷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능형 치수를 완료하고 스케치 종료 해서 나가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회전 컷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예. 자, 교차하지 않는 요소를 선택하지 프로파일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택해줘야 될 부분이 두 개가 있긴 한데요. 자, 일단 선택 프로파일을 열어보면은 선택 프로파일이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이 어디냐면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요. 그죠? 회전축이 여기기 때문에 이쪽 회전축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얇은 피처 제거를 했습니다. 확인. 자, 이게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차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아래쪽에 지금 교차가 되어 있다, 교차가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요. 교차를 확실히 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까지는 닫아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닫았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고요. 회전 컷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교차 구간을 이제 만들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류를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어차피 이제 고정의 완전 정의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부위를 이렇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를 감아 보니까 반대쪽에도 있었어요. 그죠? 반대쪽에 있었으면은 분명히 그죠? 우리가 한 번에 두 번 작업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기능들이 나옵니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죠? 만들어져 있는 피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켜 놓을 수 있는 작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배우진 않았기, 학습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돌출과 돌출 컷 그리고 회전 그리고 회전 컷을 이용한 형상을 만들어 보는데 좀 집중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볼트 머리 부분은 만들었기 때문에 한쪽만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뭐 만들기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이제 홀 부위가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회전 컷을 해서 만들 거냐 아니면 돌출을 해서 만들 거냐 겠죠. 그래서 일단 회전 컷으로 만드는 게 쉽다 보니까 회전 컷을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정면도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정면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중심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스케치 이제 쓰시면 되겠죠. 먼저 여기서 출발을 하겠죠. 여기 출발을 합니다. 그죠? 출발을 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그려놔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닫았어요. 자, 치수는 이제 줘야 되겠죠. 자, 치수는 전체의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요 4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부분이 각도를 주어서요.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30도 각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길이를 말하는 건데 이 점의 길이하고요. 여기 끝단에 있는 길이의 높이가요. 5 정도 나오네요. 5 정도. 굉장히 짧아요. 자, 5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길이가 아니고요. 아래쪽에 있는 길이를 주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길이가 5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정의가 들어갔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완전 정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전 컷을 할 건데요. 회전 컷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고요. 자, 요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회전 컷을 통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회전 컷 해내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고요. 요런 모양이고요. 됐죠? 어떻게 좀 이제 부품 같은 느낌이 좀 납니까?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회전과 회전 컷을 통해서 부품을 하나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스케치 연습과 회전 컷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스케치 연습을 한다고 봤을 때, 자, 회전 컷을 하기 전에 이 스케치인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뒤에 가서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회전 컷 첫 번째 있는 스케치 구간이요. 스케치 편집을 한다면, 그죠? 이쪽을 편집을 한다면, 그죠? 편집을 한다면 또는요. 쉽게 이제 그려져 있는 이 스케치를 대칭을 통해서 복사를 해서 작업하면은 편리하겠지만 일단은 뭐 연습한다는 셈치고 한 번 더 우리가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도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만든다고 하면은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중심선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중심선은 아래쪽에 있는 형상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엣지, 그러니까 모서리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요 중심 센터까지의 거리는 40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40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회전체에 관련돼 있는 거. 자, 그럼 만약에 이거 기준으로 돌출이라는 기능을 쓴다면은 어떡할까요? 돌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돌출 한번 써봐도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종료할게요. 어떤 게 더 편리한지 선택하시면 돼요. 자, 스케치에서 여기 있는 평면에다가 이 홀이 넓이라든지 깊이를 아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작업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의 구멍을 뚫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큰 구멍을 먼저 뚫어야 되냐, 작은 구멍을 먼저 뚫어야 되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작은 구멍을 먼저 뚫고 큰 구멍을 뚫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작은 구멍이 7파이고요. 위에 큰 구멍이 11파입니다. 그럼 돌출 컷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면, 그죠? 두 개의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7파이짜리를 어때요? 지금 제가 그려놔진 중심 센터에서 그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스케치가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료를 해서 빠져나가고요. 전체적인 위쪽 라인에서 스케치 들어가서 여기 점 보이시죠? 점. 그죠?
여기에다 대고 G자리에서 딱 만들면 구속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주면 되죠. 어떤 거요? 크기요. 자, 7파이짜리 7파입니다 라고 구속을 딱 주죠. 확인이요. 됐습니까? 자, 위치가 걸렸는데 위치가 안 먹혔네요. 그래서 원의 점이요, 밑에 있는 이 선분과 관통이란 조건이 뜹니다. 그죠? 관통. 그래서 관통이란 조건을 빡 누르면은 구속 조건이 딱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선분에 관통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파이짜리를 어떻게 해요? 전체 길이로 관통합니다.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그리고 피처에서 돌출 컷 하셔야 되죠. 돌출이 아니라, 자, 돌출 컷입니다. 돌출 컷. 자, 돌출 컷. 그리고 마침 조건은 관통이 되겠죠. 끝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1차 구멍이 났어요. 그죠? 1차 구멍이 났고요. 여기에 이제 위에 큰 11파이짜리 구멍을 또 뚫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작업해 볼까요? 이번에는 선택하시고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돌아가는 방법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스케치 들어간 상태에서, 자, 역시나 똑같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11파이짜리를 하나 그려주는 게 좋겠죠. 11파이짜리 그죠? 원을 그려놓고요. 자,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역시나 이 원도요, 컨트롤 키 눌러서 원의 중심이 요 선분하고 관통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큰 11파이짜리 원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7mm 파고 내려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블렌드 효과를 줄 건데요. 스케치 종료, 돌출 컷, 그 다음에 블라인드 형태에서 7mm만 파고 내려갈 거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옆쪽에 만들어진 것과, 그죠?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통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과 같이 돌출, 원형의 원형 형태라고 한다면 돌출의 기능을 써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요, 우리가 돌출을 할 때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왜요? 각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원형을 돌출을 할 때 각도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품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이 각도를 주면서 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각도를 주면서 하는 거. 이거 반대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평면도에서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평면도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회전 컷을 통해서 잘라서 만들어진 건데, 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부터 아래쪽까지의 길이가 5mm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평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위쪽에서 보던 이 형상의 모서리들 있죠. 모서리를 커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뭐냐면 요소 변환이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요소 변환을 눌러서 해당되는, 즉 쓰고자 하는 모서리를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커브화 됩니다. 지금처럼요. 보이시죠? 아래쪽에 색깔이 칠해지면서 좀 더 진한 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덩어리 있죠. 보스 돌출이라는 이 덩어리를 제가 한번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기기. 자, 숨겼고요. 아래쪽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해놔졌던 부분들은만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 5mm를 한번 해볼게요. 돌출 5mm. 자, 7mm인데 5mm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mm.
확인.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돌출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어때요? 방사 형태인, 그죠? 돌출을 할 겁니다. 돌출. 방사 형태로 돌출을 할 건데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위쪽 면에서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살짝 옆으로 돌려놓고 뭐 해야 돼요? 스케치 커브 따와야 되죠. 그죠? 스케치 요소 변환 땄습니다. 그죠? 따놓고 스케치 종료. 그죠? 자, 전체 20에서 5mm를 뺀 나머지 값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15mm잖아요. 그죠? 자, 돌출해서 선택한 부위가 높이가 15mm 올라갈 거고요. 자, 9배가 들어갑니다. 9배. 9배가 얼마냐면요. 30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30도. 자, 반대로 내려갔네요. 방향 한번 바꿔볼까요? 바깥쪽으로 9배라는 아이콘 클릭했습니다. 어때요?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상태로 두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죠. 돌출 형태로도 가능하고 돌출 컷 형태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돌출 컷이 돌출이 된다는 얘기는 돌출 컷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숨겨져 있던 보스의 만들었던 부품을 불러와 볼게요. 어떻습니까? 깜짝 같죠? 그죠? 깜짝 같아요.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회전 컷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 컷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게 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빨리 정확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해력과 그 다음에 선택력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응용력이 증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면요.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할 때 앞에서 설명을 계속 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형상, 3D 형상을 만들기 위한 작업 순서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순서. 3D 작업을 위해서 순서를 해야 되는데 도면을 먼저 그죠? 보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설계 또는 작업 구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도, 계획, 그죠? 자, 계획에서 나와지는 게 뭐냐면 기능면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작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작업 면도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두 가지만 봐도요,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죠? 표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도면 자체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의도를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다, 1순위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능 문제에 있어서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죠? 우리가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고 저것도 정답이니 시간이 걸리고, 그죠? 기능 공정수가 많아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결론, 완성품만 똑같으면 그건 정답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응용이나 기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꾸자꾸, 그죠? 향상시키게 되면은 충분히 다른 기능들도, 다른 제품들도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응용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점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